오늘은 에, 아버지의 그 암으로 인해서 뭐 보통 암이 아니고 다 그 장에 퍼져 있는 그런 이제 암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가 뭐 61년이지. 그때 초겨울쯤 돼서 그 아버지가 저 속이 불편하다고 해서 세브란스에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황기철 선생이라고 우리 교수인 그분이 이제 위암을 많이 취급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아무래도 수상을 해서 이상해서 그분에게 이제 그 맡겨가지고 진찰을 받게 했지. 그 이제 일단은 입원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급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찰해 가지고 결과가 위암으로 그렇게 진단이 났다고. 그러니 그 참 위암이 벌써 상당히 큰 그러한 그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장에 퍼졌다고 하는 말씀을 대충 한 교수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들었는데, 뭐 우리야 그때도 뭐 반의사니까 어느 정도 짐작을 했지. 예, 그게 참 그렇지만 막상 이제 그러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또 다르잖아.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 부모니까. 뭐 아다시피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기에 그 참 모든 뭐 인생의 전부였지. 아버지가 도움이.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뭐 대행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 아버지가 완전히 가정의 기둥이고, 또 면목중에 우리 가문이 많지만은 그 가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정신적인 지주 노릇을 하셨던 것이 역시 아버님이시라고.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마음이 착잡했는데, 할머니 입장을 봐도 어찌 할머니가 10대 후반에서 참 팔당에서 면목동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 시집 오셔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28세에 이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2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뭐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뭐 잘 모르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추측하기에는 역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많았으니까 그 아마 전염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 예. 그 다행히도 이 시집 온 지 10년도 안 돼서 아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나이가 이제 28세였고, 뭐 우리 할머니도 막 한 살이 위인가 그러시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할머니는 29세였을 거야.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근데 그때 뭐 아들 둘만 바라보고 이제 사시다가 참 그뿐만 아니라 참 농사가 여간 많어. 예.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계시지, 시아버지 계시지, 그 농사일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모든 것을 이제 그 관리하시면서 그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 그러니까는 뭐 남편 돌아가신 것이 이제 슬퍼하기 전에 하도 일이 많으니까 아마 정신없이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할머니에게 이러한 또 어? 불행이 닥쳤으니 나로서도 참 난감하더라고. 할머니에게 어떻게 무슨 병이 있다고 뭐 진짜 이걸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찌됐든 하여간 위에 좀큰 병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그 노인네 아무래도 이제 정신이 참 좋으신 분이 돼서 뭐 눈치는 채셨겠지. 예.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때 아마 입원하신 지 별로 뭐 한 이틀, 3일 있다가 바로 수술하셨지. 그래서 이제 수술방을 이제 들어가시고 나도 이제 수술방에 그때 가운을 입고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황 교수님이 이제 주치 의사가 되고 나는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상태를 보는 그러한 형편이었지 뭐 그때야. 뭐 그때 아마 내가 4학년이었을 거야 그때 졸업반이지 졸업반인데 그러니까 나도 뭐 이제 알고는 다 아는데 그 전신 마취하에 개복을 했어요. 했는데 아닌 게 달라 뭐 그냥 넓히고 나서 보니까는 그 장막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배를 우리가 개복을 하면은 장막이 이제 여기 덮어 있는데 치마같이 생겼지 마치 사람의 치마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덮여 있어요. 근데 그 덮여 있는 것이 보니까 벌써 칼라 색깔이 벌써 변색이 오고 벌써 보기에도 단단해 보이고 뭐 잘못됐지. 예,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그 교수께서 이제 제키고 들어가 보니까 뭐 아닌가 달라. 위에 암인데 그 암이 이미 내장에 있는 모든 장기한테 다 퍼져 있더라고. 다시 얘기해서 그 장막에 벌써 붙어 있지, 전이가 됐지, 간에도 전이가 됐지, 그리고 뭐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할 거 없이 전부 그렇게 그 전이가 됐더라고 암이. 뭐 기가 막힌 노릇이지 뭐. 그 남캐도 이제 뭐 지금이나 예나 그렇게 이제 암에 많이 퍼져 있으면 뭐 어떻게 수술적이나 무슨 뭐 이렇게 약물로서 이제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지.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도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퍼졌으니 이걸 어쩌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때 내가 건의를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일단 하여간 이양 개복을 했으니 다음은 한 달이도 좋고 두 달이도 좋으니 그 생명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수술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을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선 그 암으로 인해서 위에서 12장 가는 그 좁은 골목이 이제 조만간 막힐 테니까 막히면 뭐 답은 며칠을 못 사시잖아. 그렇지만 이제 위에 그러니까 위에 한 중간 부분하고 12장의 하부 이런 정도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수술이 있어요. 위에서 이제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좁은 근육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했지. 뭐 수술 시간이야 뭐 짧게 했지. 그 수술을 이제 일단 하고 뭐 손댈 수 없으니까 딴 데는 다시 이제 닫고 이렇게 이제 나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아버지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 관계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또 할머니거든.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할머니한테 수술 그 어떠한 그 개복해서 본 경과를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차마 암담하지. 응? 참 암담해. 예, 그때 심지어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참으로 하여간 그 할머니에게 어떠한 어떠한 얘기라도 슬픈 일이고 더군다나 그 50년 동안 키워온 자식인데 같이 살아온 자식인데 그것이 아마 한 달 내지 두 달밖에 살 수가 없겠어요. 그렇게 교수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오랫동안 사시던 바라보고 사시던 그 자식이 한두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아마 할머니 그 자리에서 아마 주춤을 앉아서 아마 넘어지셨을 거야. 그래서 그때 할머니에게 어떻게 이것을 참마 이렇게 너무 자극이 안 되게끔 말씀을 드리다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지.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여간 그럭저럭 해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좀 냉긴 것 같은데, 그때 그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나의 심정은 말할 거 없지. 왜냐하면 알고기도 다 아는데 나도 그러한 것을 속에다가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잖아. 이게 뭐 의사 뭐 이러한 얘기는 뭐 의사들은 가끔 이제 경험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의사의 가족으로서 가족의 의사로서 참 그럴 때 참 난감하다고. 이게 보통 분이어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원체 뭐 집안에 참 어른이시고 거기에 또 바로 곁에 계신 할머니인데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거야. 어, 그래서 그때의 그 심정은 뭐 사실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보통 사람이 그걸 다 알겠어. 참, 그 순간만큼은 참,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 사람인 게 그래요. 비록 내일 죽고 모레 죽는다 하더라도 어떤 환자에게 당신 내일 죽소, 모레 죽소,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는 거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 또. 어. 내가 내일 죽는 건 틀림없지. 과학적으로 아주 200%가 된다 하더라도 오늘 저 환자에게 당신 내일 죽는다든지 또는 보호자에게 내일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 해요. 위급하다. 얼마 사실인지 참 그건 모른다. 그렇지만 뭐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100% 죽는다 하더라도 그걸 100% 죽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야. 할머니에게 한두 달밖에 못 삽니다 하고 그 또 위암이 처음 퍼져서 이렇게 형편이 이렇게 나빴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가졌던 그 순간적인 고민은 아마 뭐 영영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주 슬픈 일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입원을 아마 거의 한 달간 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겨우 추슬려 가지고 이제 시골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하셨지. 나는 그 당시에 또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뭐 그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있어야 할 뭐 졸업시험도 있지. 또 의사 이제 자격시험 국가 의사 자격시험도 있지. 또 그때 한참 이제 하던 미국 의사 또 자격 시험을 쳐요 한국에서. 그 시험도 있지. 그러니까 큰 시험이 이 세 개나 뭐 한 달 내외에서 이게 다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한 것을 이제 마지막을 짓는 마지막 결말을 맺는 시험들이 줄줄이 그냥 있었다고. 또 우리는 조금 달라서 이화대학교, 의과대학교 가끔 강의를 같이 했어요. 그 강당에서 합동으로.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이화대학교 아마 교수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교수가 없는 그 과는 우리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근데 그 이화대학교 우리 동창이 하나 있었어요. 여잔데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 같은 고등학교 나왔으니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친절했지.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그룹을 몇 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의사 시험이나 또는 졸업 시험이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바를 해주기를 무척 원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무래도 교수진이 그렇게 쟁쟁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에다 비하면 뭐 그건 뭐 아주 상당히 차이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네들을 좀 시험 같은 문제를 알바해 주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뭐 그게 어렵지 않지 해서 벌써 몇 달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알바도 또 이제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바빴지. 그래서 이제 뭐 졸업시험하고 국가의사 자격시험하고 이제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이제 신촌에 있는 박희철이라고 우리 동기동창 걔네 집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의사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아마 5명이나 6명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숙식도 같이 하면서. 근데 그 아버님이 종로에서 그 당시에 아마 한약방, 한약 그 재료 무슨 이런 뭐 판매하는 그런 도매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 아들을 위해서 그때 신촌에 타운하우스 같이 됐지. 지금 있으면 타운하우스인데 그런 두 채를 사셨어요, 그분이. 두 채를 사서 한 채는 자기네들이 살고 한 채는 완전히 자식 공부하는 집으로다가 정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서 공부하게 하등에 이제 그 큰 적이 없었지. 무리가 없지. 그래서 거기에 4~5명이 이제 같이 합숙을 하면서 미국 그 의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느냐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한 10일 했을 거야. 근데 마지막 이제 그 시험 보러 가는 날이 이제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세수도 하고 이제 뭐 시험 저 뭐야 이 시험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숙자가 나타났어요. 그 내 동생이 아침 새벽 그때 아마 밥 먹는 시간이었을 거야.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오빠 왜? 아이고 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 그때까지도 이제 뭐 그냥 뭐 돌아가실 걸 우리가 예상을 했으니까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은 참 저거 했지만 어찌 할 거야. 시험은 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걔 혼소리가 뭔 거니? 아버지가 결핵을 평소에 앓았기 때문에 아무도 위험할 사람이 없어요. 타치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 그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야. 돌아가셨으면 위험을 해야 되는데 시신을 다 닦고 위험을 해야 되는데 위험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글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 한 건지 안 한 순간적인 어떠한 디시전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순간적인 결정이 아유 내가 시험은 또 뭐 다음에 치더라도 내년에 치더라도 아이고 그건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숙제하고 같이 내가 집으로 와서 아버지를 와보니까 뭐 안방에 전 뒤에 평풍 쳐서 뒤에 계신데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 왜 위험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위험에 무슨 뭐 결핵병에 걸려서 겁이 나서들 못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험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 평풍 뒤에 가서 이제 뭐 몸을 씻기고 전부 그 하여간 내가 할 테니까는 위험내 마시다고 내가 아주 완전하고 될 때까지 해서 같이 그 위험을 하십시다 해서 전부 그 약손부다가 코며 이며 홍문이며 하여간 뭐 이런 데를 전부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게 막고 그래가지고 몸을 참 깨끗이 닦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 일 없으니까 균이 나온다든지 전염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터이니 같이 우리 영하자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 영을 했다고 사실은. 영을 해서 그 당시에 아마 5일장인가 뭐 했을 거야 아마. 5일장 해서 일단은 장사를 지냈지. 장사를 지냈던 그런 생각이 나.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내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오셨던 걸로 내가 기억한다고. 그래서 참 오셔가지고 졸업식을 겨우 한 뭐 열흘이나 아마 한 20일 내외 이제 돌아가실 건데 그 오셨다고. 오셔가지고 나를 축하한다고 해서 그 초췌한 그 뭐 부축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졸업식을 보시고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광화문에 있는 무교동의 그 중국식 요리정에 가서 큰 내 졸업 축하 파티도 하셨지. 그렇지만은 그때야 뭐 거의 뭐 이제 돌아가실 임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이 뭐 어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게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참 그야말로 음식에 눈물 구글해서 말아먹는 기분이었겠지 그때. 그래서
그러한 일이 그때 좀 있었던 게 지금도 그 참 마지막 만찬이라 할까 아버지 생애 52년 사시는 동안에 마지막 아마 그게 우리와 같이 축하하면서 식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추억이 나서 조금 더듬는 거지. 오케이. 다음에 다시 또 딴 얘기 합시다. 오케이.